일본군 위안소 문제는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고발로 알려지게 됐죠. 이후 아시아 각지에서 피해 여성들이 성노예 사실을 증언하면서 국제적 이슈로 부각됐는데요. 이 지도는 피해 여성과 일본군 자료, 현지인 증언 등을 토대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제작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집중돼 있습니다. 국내에선 부산과 인천, 목포 등지에서 피해자와 일본군 증언이 일부 있었는데요. 일본군이 제주에서 위안소를 운영했다는 유력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군사기지로 변했던 제주에서 처음으로 위안소의 정확한 위치를 지목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이번 증언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김익태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일본 해군이 1930년부터 운영한 해군 비행 예과 연습생, 일명 요카렌의 훈련 영상입니다. 비행기 조종사 양성이 목표였지만 태평양 전쟁 말기 미군에게 제공권을 빼앗긴 뒤에는 자살 공격 부대로 키워졌습니다. 요카렌 과정을 거친 2만 4천 명이 전쟁터로 보내져 80%가 전사했을 정도입니다. 이 요카렌들이 1945년 4월부터 제주에도 배치됐습니다. 그 요카렌 부대가 146개 부대가 있는데요. 제주도에도 3개 부대가 주둔을 했고 그 본부가 성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제45 신요대에 소속됐던 이 요카렌 병사들이 이곳에서 그 신요 보트를 타면서 미군의 상륙작전 그리고 제주도에서의 지상전을 준비했던 겁니다. 이 특공부대의 배치를 앞두고 일본군은 조선인 노동자를 징용해 1944년 겨울부터 성산 일출봉 해안가에서 갱도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해안에 들어선 갱도 진지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까지도 일출봉 서쪽 해안에 18곳이 남아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들이 특공병기를 배치했던 곳입니다. 어뢰정이나 보트에 폭탄을 장착한 채로 선발된 해군 병사들이 직접 조종해서 미군 함정을 향해 돌진, 충돌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당시 성산포에 배치된 요카렌 군인들은 모두 188명, 신요라 불리우는 자살보트 50척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에 신요 보트를 펼쳐놓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성산 일출봉 앞바다에서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당시 17살이던 오시정 할아버지는 이 요카렌들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허드렛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살 특공 훈련만 했을 정도로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훈련 장소에서 불과 50m쯤 떨어진 특별한 장소를 독점적으로 이용했다는 기억도 끄집어냅니다. 바로 위안소였습니다. 요카렌들이다가 주로 출입을 하죠. 요카렌 말고 다른 군인들도 혹시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은 범접을 못해요. 할아버지 증언에 따르면 성산포 내 일본군 위안소는 2군데, 할아버지가 살던 집에서 30m쯤 떨어진 당시 민가였던 한 곳. 거기서 100m쯤 더 위로 일본인이 운영하던 여관이 위안소로 증발됐습니다. 초가했던 여관 건물은 지금은 철거돼 사라졌지만 양철 지붕이었던 건물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기역자 형태였지만 2000년대 초반 건물을 사들인 사람이 앞부분을 철거해 지금은 일자 모양이 됐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낮은 지붕에 칸막이 방들로 이뤄져 당시 형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 같은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나나스 보단이라고 해가지고 7개 단추가 이렇게 달린 그 정복도 입어가지고 출입을 하죠. 거기다가 들어갈 적에는 뭐 하여튼 정복 입고 다니면은 그날 저놈은 저리 들어갈 놈들이구나 이렇게. 나나츠 보탄이란 7개 단추가 있는 군복을 말하는데 세계 7대륙, 7대양을 상징합니다. 일본에서 요카렌을 지칭하는 대명사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카렌이나 나나츠 보탄이란 전문 군사용어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점이 증언에 신뢰성을 더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2군데에서 한 군데가 한 5, 6명 정도 다가 이렇게 나 생각에는 그렇게 어떤 생각이 돼요. 할아버지는 위안소에서 봤던 여성을 1970년대 우연히 만나
얘기를 나눴다는 증언까지 했지만 관련 연구는 여기에서 멈춰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수많은 일본군이 주둔을 했었는데 거기에 과연 위안소가 어떤 형태로 있었고 어떻게 운영됐느냐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어야 됐었는데 우리 등잔 밑이 어두웠죠. 거의 연구를 못한 채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일본군이 성산포 위안소를 직접 운영했다면 어떻게 운영했고 이런 경우가 다른 국내 지역엔 없었는지 앞으로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익태입니다.